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11월 18일 월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네. 자,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면서 독감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네. 때문에 질병관리본부는 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를 내렸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독감의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발열과 근육통 그리고 호흡기 증상을 동반하는데요. 요즘처럼 독감이 유행할 때는 고위험군 만성 질환자나 소아의 경우에는 또 폐렴이 많이 발생하고 각종 질환도 더 악화된다고 하니까 더욱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 합병증 발생이 높은 임신부들과 영유아 그리고 고위험군의 어르신들은 되도록 11월 중에 예방접종을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또 이런 질병 같은 경우는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 중요하잖아요. 평소 생활하실 때 손 잘 씻어주시고요. 또 기침 예절 잘 지켜주시면서 개인 위생 관리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지고 있는데 이번 한 주 날씨는 어떨지 먼저 알아봅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주말 내내 마치 여름 장맛비 내리듯이 많은 양의 비가 내렸는데 오늘 아침 빗방울이 많이 잦아들었습니다. 언제쯤 이 비가 완전히 그칠지 또 기온은 어떻게 될지 날씨 전해주시죠. 네, 막바지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5mm 미만의 비가 더 내리다가 오전 중에는 모두 그치겠습니다. 낮에는 황사와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충남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아지겠습니다. 그래도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먼지를 밀어내겠고요. 이후로는 추위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대전의 아침과 낮 기온이 8도로 똑같을 정도고요. 체감 온도는 이보다도 낮겠습니다. 여기에 눈 소식도 있습니다.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충남 북부는 1에서 3cm, 충남 서해안은 1cm 내외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저기압의 영향에서 벗어나 중국 북부에서 남동 지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부터는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급격히 추워지겠는데요. 천안 7도, 세종과 대전 8도, 논산 9도로 아침 기온과 비슷하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강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한낮 기온은 당진 6도, 태안 7도, 보령 9도에 그치겠습니다. 현재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물결이 4m 안팎으로 거세게 일겠고요.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전의 아침 기온이 1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기온은 목요일부터 다시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주말 내내 이 궂은 날씨 때문에 번거로움을 많이 느꼈는데 네. 그래도 대전 방문의 해를 맞아 반가운 소식이 들려서 조금이나마 위안을 삼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는 2022년에 최대 규모의 국제 행사가 대전에서 열린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15일 오후 남아공 더반에서 열린 2019 제6회 세계지방정부연합총회에서는요. 2022년 세계지방정부연합총회의 최종 개최지를 대전시로 확정했다는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세계지방정부연합총회는 전 세계 140여 개국, 1000여 개 도시 정상들이 모여서 개막 행사를 비롯한 전시, 박람회 등을 개최하는 대규모 국제 행사입니다. 경제 파급 효과가 460억 원에 이를 전망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로써 대전시가 명실상부한 관광 거점 도시로 한 걸음 더 도약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요, 예. 자, 이렇게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대전을 방문할 텐데, 자, 그렇다면 가족 여러분은 그런 방문객들이 찾아오면 이 대전에 어떤 먹을거리, 즐길거리, 볼거리를 소개하고 싶은지 오늘 사진사연 주제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어서 와, 대전의 이런 경험은 처음이지라고요. 네, 사진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사진과 사연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자, 월요일 첫 소식 마을 탐구대장 장상아 리포터가 준비를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장상희 리포터는 네. 예, 외국에서 예, 손님이 찾아온다면 네. 대전에 네. 어떤 곳을 먼저 소개하고 싶나요? 저는 보여줄 곳이 참 많지만 네. 그중에서도 이 고즈넉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우암사적공원에 데려가고 싶어요. 그 한옥의 멋스러움도 보여줄 수가 있고 또 우리 선조들의 정신까지 엿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대전의 문화와 역사를 알리는데 아주 적합한 곳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암사적공원. 네. 예, 괜찮죠. 네, 예. 좋습니다. 저도 외국에서 친구가 오면 우리 장상아 리포터의 아이디어를 좀 빌려봐야 되겠는데요. 네. 또 마침 오늘 소개해 주실 마을은 건강 하나만큼은 최고라고 자부하는 그런 마을 다녀오셨다고요. 네, 최고라고 자부하는 마을입니다. 지난 2017년에 살기 좋은 건강마을로 지정이 된 논산에 있는 남산 삼리에 다녀왔는데요. 이분들의 건강 비결 과연 뭘까요? 지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우리가 모르고 있던 마을 이야기,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다정다감 이웃들을 만납니다. 정답고 즐거운 마을 탐구 생활. 오늘은 이웃들과 함께 마을을 가꾸며 활기찬 노년을 보내는 곳. 살기 좋은 건강 장수 마을 논산 남산 삼리로 떠납니다. 초겨울이 찾아온 농촌 마을. 꽃밭에 모인 주민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와, 꽃밭에 다 모여 계시네. 안녕하세요. 꽃 구경 안 하고 뭐 하고 계세요? 모카요? 네. 어머나, 커피나무가 어디 있어요? 아유, 탐구대장. 모카 커피가 아니고 목화, 손 만드는 목화. 저는 모카라고 들렸거든요. 목화. 네. 화학섬유의 등장으로 요즘은 쉽게 만날 수 없는 목화죠. 주민들이 몽글몽글 귀여운 목화솜 수확이 한창입니다. 잘 뽑혀요. 우와. 한번 만져보세요. 이렇게 푹신푹신하죠. 네. 잘 나오죠. 어머니의 사랑이란 꽃말을 가지고 있는 모카. 그 옛날 시집가는 딸을 위해 따뜻한 모카솜 이불을 선물해 주셨다며 빛바랜 추억들을 꺼내 놓으셨는데요. 이 모카 열매의 달큰한 맛이 좋아 몰래 따먹기도 하셨대요.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진짜 달다. 달죠. 네, 참외 위에 있는 요 속 부분, 씻는 부분, 그 맛이 나요. 맛있었기 때문에 따먹고 또 혼나기도 많이 혼났습니다. 추억 저편으로 사라져가는 모카를 3년 전 마을 주민들이 심고 가꾸며 모카 테마 마을로 만든다고 하는데요. 모카솜은 여전히 쓰임새가 좋습니다. 꽃꽂이도 하고 인형도 만들고 비계 솜도 이렇게 하면은 비계도 만들면요 폭신폭신 따서요. 화학 성분이 아니고 친환경이니까 아이들한테도 좋고 또 어르신들이 피부가 약하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좋겠죠. 이러지 말고 얼른 갑시다. 네, 가요. 예, 가요. 저도 데리고 가요, 저도. 수확한 모카솜을 들고 회관으로 향하는데요. 삼삼오오 둘러앉아 모카솜에 숨어있는 씨앗을 뺍니다. 이 귀한 씨앗으로 내년에는 더 넓은 모카밭을 만든다고 하네요. 회관 한켠에서는 뜨개질을 하느라 분주합니다. 주민들이 만든 수공예품을 판매해 마을 소득 사업으로까지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주민들의 정성이 녹아있는 제품들, 예술 작품이 따로 없죠. 어르신들 보니까 여기가 꼭 사랑방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오손도손 이야기도 하고 뜨개질도 하고 분위기가 좋아 보이는데요. 네,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이렇게 뜨개질을 하시다 보니까 사이들도 좋아지시고 이야기거리도 많고 치매 예방도 되고 또 저희 수세미 떠서 수익 사업을 해갖고 마을에 도움이 됐어요. 도란도란 둘러앉아 뜨개질하면서 이웃 간의 정이 돈독해졌다는 주민들. 주민들의 건강은 물론 마을의 활력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눈에 보이셔요 이게? 보이고 말고 모여 앉아서 한 게 좋구만. 아무래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 이제 이렇게 손을 놀리면 나이 먹으면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85이에요. 85? 네. 와, 85인데 이렇게 정정하세요. 나보다 훨씬 더 잡수는 왕언니도 계신데요.
이 마을의 왕언니를 만나러 가는 길. 건강은 어떠실지 걱정이 됐는데 바쁘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왕언니라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93살. 어머니 감도 지금 잘 깎으시던데요? 잘 깎지, 많이 깎았지? 많이 깎아서 기계에다 말렸어. 오. 아직도 기력이 좋아 못하는 게 없다는 어머니. 그 비결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마을이 참 다정이야. 다 편하게 해주니까 건강한 거요. 아니, 다정한 마을이 어떤 걸까요? 궁금해서 다시 회관을 찾았습니다. 2016년 경로 효친마을로 선정된 이곳 주민들은 어르신들께 자주 식사 대접을 하신답니다. 우리 마을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이렇게 어른들 대접하고 화목하게 지내서 우리 마을은 장수 마을이에요, 지금. 모여서 먹으면 밥맛도 좋고 술맛도 좋고 뭐 모든 것이 다 좋지. 이웃들과 가족처럼 지내며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주민들. 2년 전에는 살기 좋은 건강마을로 지정되면서 매달 한 번씩 어르신들의 건강까지 체크해 주신답니다. 오실 때마다 이 마을 어떠신 것 같으세요? 어르신들 나이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뭐 지병 같은 거 있으시지만 다른 마을에 비해서 이제 성격도 다들 쾌활하시고 관리도 잘 하셔가지고 여기가 이제 장수 마을에답게 다들 좀 건강하신 편입니다. 가을 거지가 끝난 농한기라지만 남산 삼리 어르신들의 시계는 바쁘게 돌아갑니다. 글을 모르는 주민들을 위해 문해 교육이 진행됩니다. 할래, 빨래, 포리, 고리, 고다리, 시. 제일 첫 번째는 뭐 배웠냐면 꽃을 배웠죠. 꽃자루. 그래가지고 사무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랬어. 땅속에 들어갈 때까지 배워야지. 맞아요. 대단하세요. 대단하세요, 진짜. 나보다 덜 먹은 사람인데 배우고 나가 다 그만뒀어. 근데 나는 끝끝내 배우는 거예요. 자순돌에 뒤서 이제 편지 같은 거 오면 거봉 보면 아유 누구에서 왔구나. 아 그렇게 기쁘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니까요. 재미있으시겠어요, 진짜. 재밌어. 한글 공부가 끝나고 주민들이 모여 또 어딘가로 향합니다. 저도 한번 따라가 봤는데요. 건강 장수마을답게 매일 주민들이 걷기 운동을 하신다네요. 어머나, 저게 뭐예요? 금연마을이에요. 금연마을? 그러면은 이 마을에 담배 끊으신 분 많이 계세요? 예, 금연 거리를 정해져 가지고 담배 피던 분들도 많이 끊고 있습니다. 이장님도 원래 안 태우셨어요? 예, 저는 원래 담배를 안 태웠어요. 그러면은 무슨 재미로 사세요? 저는 고수도 치는 재미로 삽니다. 장수마을의 특별한 고수톱이었어요? 비법이? 1시간씩 걷는 코스지만 함께 발 맞춰가는 운동 친구들이 있어 힘든 줄도 모릅니다. 길 한가운데 의자가 있어요, 어머니. 아, 이거요? 네. 저희 이제 어르신들이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데 여기 쉴 곳이 너무 없어서 우리 그 강정자 어머니 아드님께서 이제 어르신들 운동하시다가 쉬시라고 효자네. 네. 가드님 이름이 뭐예요? 김주경이에요. 김주경. 네네. 김주경 씨 감사합니다. 저 힘들었는데 조금만 앉았다 갈게요. 아 좋아라. 다리 아팠는데 좋네요. 아이고 탐구대장 자리 아니요. 어르신들 자리요. 아이고. 운동하다 힘드실 때 잠시 쉬었다 가시라고 만들어준 의자. 그 따뜻한 마음을 생각하면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덕분에 오늘도 상쾌한 마음으로 운동을 마칩니다. 마을의 건강한 에너지가 덩달아 기분까지 좋게 만드는 목숨처럼 포근한 인심과 따뜻한 정이 넘치는 마을입니다. 공기도 좋고 운동들도 많이들 하시고 환경이 주변 환경이 깨끗하니까 우리는 슬픔이 있을 때는 같이 나누고 기쁨도 나누면 2배로 커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옛말에. 그런 것이 잘 조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 기쁠 때는 같이 기쁘게 웃고 슬플 때 같이 이렇게 동조해서 같이 좀 슬퍼해주고 항상 이렇게 같이 모여서 운동하고
회관에 모여서 같이 이렇게 식사도 하고 웃고 같이 대화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또 장수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목화를 심어서 더 확산해서 앞으로 목화 체험 마을이라든가 목화 축제 그런 계획을 갖고 앞으로 열심히 할 겁니다. 우리 마을에요. 목화를 많이 심어놓고 이쁘게 해놓을 테니까 많이 구경들 오세요. 마을에 금연거리를 조성하고 이웃들과 함께 운동하며 건강 장수마을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어른들을 공경하고 이웃들과 정을 나누며 행복한 100세 시대를 열어갑니다. 어르신들, 다음에 또 뵐 때까지 건강하세요. 네, 요즘 만나기 힘든 목화를 재배하는 마을을 다녀왔네요. 네, 예전과는 다르게 이렇게 해외에서 수입되는 면제품들도 많고 또 이 화학섬유의 등장으로 목화를 재배하는 곳들이 많이 사라졌거든요. 그런데 이 남산3리 어르신들께서는 목화로 이 테마 마을을 만든다고 하십니다. 앞으로 목화 테마 체험도 할 수 있고요. 또 연계해서 소득 사업까지 진행한다고 하니까 너무 기대가 돼요. 네, 그러니까요. 또 주민들이 함께 목화도 재배하고 또 운동도 주기적으로 함께 하셔서 그런지 장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요. 네, 그리고요. 화면에서 보셨잖아요. 93세 어르신 보셨죠? 네. 근데 이분이 왕언니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탐구 생활을 끝내고 마을 회관에서 조금 놀다 갔는데 103세 어르신이 놀러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놀랐습니다. 이분들이 따뜻한 정 그리고 이 따뜻한 마음 덕분에 장수하는 어르신들이 또 많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이 경로 효친 마을로 선정될 만큼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또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면서 사는 게 또 건강의 비결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앞으로도 마을 어르신들 모두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목화솜처럼 포근한 논산, 남산 3리 이야기 잘 봤습니다. 시사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퀴즈도 풀고 선물도 받아가세요. 네, 자 아침엔 퀴즈를 통해 가족 여러분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자 하는 장상아 리포터가 계속해서 퀴즈의 세계로 안내해 주시죠. 네, 오늘 아주 따뜻한 문제들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는요. 제가 방금 전에 다녀온 남산 3리와 관련된 문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곳 마을 어르신들 장수하기 위해서 걷기 그리고 규칙적인 식사 또 한 가지 이것을 실행하고 있었는데요. 과연 뭘까요? 문제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담배를 전혀 피우지 않거나 끊은 상태를 일컫는 말로 사망률 감소, 암질환 감소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금연, 2번 절연, 3번 흡연. 네. 저는 아빠랑 같이 살 때 아빠랑 이것 약속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는 아빠가 잘 지켜주셨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네, 아빠 잘 지키고 계시죠? 네. 본인이 그렇다는 거죠? 좀 깜짝 놀랐어요. 이경림 씨가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줄 알고. 예. 그럴 리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웃겨가지고 사례가 될 뻔했는데 저희 아버지는 이것에 성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대단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금연에 성공하셨을까요? 절연에 성공하셨을까요? 흡연에 성공을 하셨을까요? 자, 아주 쉬운 문제인데요. 이 세 개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 금연, 절연, 흡연 중에 어떤 걸까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정답은 1번 금연이죠. 금연은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의식적으로 피우지 않고 금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금연을 하게 되면 혈압과 맥박이 정상화되고 폐가 깨끗해져 구강암, 후두암, 식도암, 폐암과 같은 각종 질환에 감염될 위험 요소가 적어지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국가금연지원센터에서는 보건소 금연 클리닉, 치료형 캠프, 금연 상담 전화 등
다양한 금연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연을 이렇게 결심했는데 혼자 힘으로 작심삼일에 그친다는 분들 참고하셔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죠.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두 번째 문제. 요즘 기온이 뚝 떨어져서 쌀쌀하잖아요. 이맘때 챙겨 먹으면 좋은 약초에 관한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참나무의 버섯균사에 붙어 사는 산야초로 1000가지 병을 낫게 해준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약효가 뛰어나 천삼이라고도 불리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하수오, 2번 더덕, 3번 천마. 네. 정말 뜬금없는 힌트일 수가 있는데 네. 이경림 씨하고 저하고 그 평소에 그 대화 속에서 네. 이런 어감의 말을 제가 많이 했었어요. 이런 왜냐면 어감의 이경림 말. 씨가 항상 선배님 네. 이렇게 잘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럼요, 하면 그럼요. 네. 제가 한마디만 딱 하잖아요. 천만의 말씀. 이렇게 딱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예.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천만의 말씀 예. 하셨나 모르겠어요. 자, 이번 문제 힌트입니다. 자, 시간이 다 흘러갔는데요. 정답은 과연 뭘까요?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3번 천마죠. 천마는 이 마비 증상을 치료하는 하늘이 내려준 약초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마서토 토양에 그늘이 있는 서늘한 곳에서 자랍니다. 천마는 필수 아미노산과 단백질 함량이 높아 심장과 뇌혈관 질환 예방에 효능이 있고요. 오래전부터 약재로 쓰이고 있습니다. 네, 이 천마는 생으로 먹기도 하지만 그 특유의 향 때문에 우유, 요구르트 그리고 생과일과 함께 갈아서 마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관을 하실 때는요, 신문지에 잘 싸서 냉장 보관하시면 한 달 정도 보관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예.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향해 달려갑니다.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세 번째 문제. 요즘 김장철이잖아요. 김장하고 나면 이 잔뜩 쌓이는 김장 쓰레기 어떻게 처리하세요? 이와 관련된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세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이 채소를 다듬는 과정에서 나오는 채소의 뿌리나 껍질은 일반 쓰레기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이것은 제가 실수를 제대로 할 뻔해서 지금은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흔히 또 채소기 때문에 저는 음식물 쓰레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이제는 잘 버리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잘못 버릴 뻔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등짝을 맞은 적이 있는데 이거 아주 쉬운 문제예요. 채소를 다듬는 과정에서 나오는 채소의 뿌리나 껍질, 일반 쓰레기가 맞을까요? 아닐까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이 흙이 묻은 채소 뿌리와 양파 껍질, 고추대처럼 동물 사료나 퇴비로 만들 수 있는 것은 퇴비로 만들 수 없는 것은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서 버려야 합니다. 또한 절임이나 양념 과정에서 나온 음식 찌꺼기나 물기가 있는 채소 조각은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해서 버려야 합니다. 네. 그 김장 후 남게 되는 배춧잎이나 이 무청은 된장국이나 이 나물 같은 식재료로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도 이렇게 우리가 줄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평소에 이 김장하기 전에 미리 손질을 해두면 어떨까? 네. 예, 이런 생각 좋은 들었어요. 아이디어네요. 예. 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풀어봅니다. 네 번째 문제 주시죠. 네, 최근에 전국에 이것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과연 뭘까요? 문제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매년 겨울에 유행하는 급성호흡기 질환으로 고열과 두통, 근육통과 같은 신체 증상을 동반하며 전염성이 높은 질환은 무엇일까요? 1번 뇌수막염, 2번 인플루엔자, 3번 홍역. 네. 독감하면 떠오르는 단어죠. 네. 예, 요즘에 이거 예방접종 하시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앞서도 또 말씀해드렸고요. 오프닝에서도 나왔고요. 예. 또 저는 최근에 맞고 왔습니다. 요즘에 이것도 많이 챙겨서 맞으시더라고요. 자, 뇌수막염, 인플루엔자, 홍역 중에 고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정답을 생각하실까요?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정답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2번 인플루엔자죠. 흔히 독감으로 알려진 인플루엔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입니다. 고열을 동반한 인후통과 두통,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감기와 달리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매년 예방접종을 통해 감염을 예방해야 합니다. 네,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대상인 임산부나 어린이는요, 2020년 4월 30일까지 무료 예방접종이 가능하지만요, 단 만 65세 이상 고령자분들께서는 오는 금요일이죠, 22일까지 무료 예방접종이 마감된다고 합니다. 해당 사항 되시는 분들은 빠르게 접종 맞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5번째 문제, 어떤 문제가 나올지 바로 주시죠. 네, 오늘 마지막 문제는 속담 관련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마지막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다음 속담의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땡땡 나자 노수 떨어진다. 땡땡이 반찬. 자, 여기에 들어갈 단어를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1번 입맛, 2번 식욕, 3번 구미. 네, 우리가 평소에 식탁에서 어떤 대화를 할 때 금기시되는 주제들이 좀 있어요. 예. 네. 괜히 그런 거 말 꺼냈다가 네. 갑자기 그냥 이거 떨어진다고 숟가락 맞습니다. 젓가락 그냥 탁 놓는 분들 계실 맞아요. 겁니다. 예. 그럴 거예요. 그리고 저는 힌트를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뭐라고요? 네, 맞추실 것 같아요. 네, 정답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1번 입맛이죠. 속담 입맛 나자 노수 떨어진다는 입맛이 없어 먹지 못하던 사람이 입맛이 나게 되자 여비가 떨어져서 사 먹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뜻으로 일이 공교롭게도 서로 어긋나며 틀어지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고요. 입맛이 반찬, 입맛이 좋으면 반찬이 없는 밥도 맛있게 먹는다는 뜻이죠. 네. 자, 이렇게 5번째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새로운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아침 행운을 가져가실 두 분은 어떤 분들일지 저희도 궁금한데요. 바로 발표해 주시죠. 네, 오늘 행운을 가져가신 두 분 만나보겠습니다. 발표해 주세요. 휴대전화 끝자리 8232번님, 1286번님 두 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마을 탐구 생활 그리고 아침엔 퀴즈까지 장상아 리포터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즘에는 SNS가 활성화되면서 아름다운 명소, 예쁜 사진을 찍어서 개인 계정에 올리는 분들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경림 씨도 어떻게 사진 찍는 거 좋아해요? 그럼요. 사진은 찍어두면 오래도록 기억에 남고요. 또 네. 추억할 수도 있고 또 다시 보면 행복해지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틈틈이 사진을 막 이렇게 예쁘게 찍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사진 찍는 거 좋아하는 분들 요즘에는 인생샷을 건지기 위해서 전국 곳곳을 찾아다닌다고 하는데요. 이곳은 어떨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인생샷 명소 부안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인생샷이란 말을 아시나요?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인생샷 명소를 찾아 떠나곤 하는데요. 우리 동아 리포터도 가을바다가 있는 부안으로 인생샷을 찾으러 갑니다. 부안에는 어떤 명소가 있을지 지금 만나러 가보시죠. 동아 씨, 왜 이렇게 여유가 넘치나요? 동아 씨 어디로 가실지 검색 안 하셔도 돼요? 이미 정했습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첫 번째 장소는 바로 채석강! 부안군 변산면에 위치한 채석강. 푸른 바다가 넓게 펼쳐졌는데요. 이곳에 인생샷 명소로 사람들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디일까요? 참 어렵네. 동아 씨 오늘 안에 찾을 수 있는 거 맞죠? 아니 지금 인터넷에 거의 다 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네, 다 왔어요. 인생샷 장소에 가기 위해 길을 찾고 있는데요.
젊은 사람들이 올 만큼 인기가 많은 장소인 것 같은데 과연 이 안에서 동아 리포터는 어떤 인생샷을 건질 수 있을까요? 이곳에 반해 휴대전화를 들고 사진을 찍고 계시네요. 도착했습니다. 자, 감독님 이제 카메라랑 장비 주세요. 이거 셀카봉인데 이거는 무슨 인생샷을 남깁니까? 요즘은 혼자 여행하시면서 사진 찍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아니 이게 카메라 좋은 게 딱 있어야 남기지 이거. 참 진짜로.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봐봐요, 동아 씨. 이렇게 다들 휴대전화로도 사진을 남기잖아요. 동아 씨도 한번 도전! 인생샷을 남기기 위한 길은 쉽지가 않은데요. 길이 왜 이렇게 험한 거야? 어휴. 이리저리 헤매다가 가까스로 찾은 이곳은 채석강 안쪽에 있는 해식 동굴인데요. 인생샷 명소로 알려져 부안을 찾는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거 건졌네요. 역시 장소가 아름다우니까 찍는 게 다 이쁘게 나오네. 근데 여기 말고도 부안은 또 인생샷을 찍을 수 있는 장소가 있다고 하니까요. 자, 이동하시죠. 고고! 이곳은 진서면에 위치한 염전인데요. 동아 씨, 여기서 인생샷을 건질 수 있다고요? 동아 씨, 여기가 두 번째 장소 맞나요? 네, 여기가 두 번째로 인생샷을 건질 수 있는 장소가 맞아요. 여기 염전인 것 같은데. 네, 염전인데 이게 한국의 우유니 소금 사막이라고 하면 아시려나? 딱 찍으면 사진이 밑에 염전이 있는데 이게 비치면서 뒤에 산이 있고 딱 찍으면 됐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은 보시죠. 한국의 소금 사막이라 알려지며 다른 지역에서도 인생샷을 찍기 위해 많이들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이곳이 특별한 이유, 여기에서 사진을 찍으면 물에 사람의 모습이 반영돼 뒤에 있는 풍경과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여기가 그 인생샷으로 유명한 장소인 거 알고 계셨어요? 검색하니까 나와서 빵 먹고 사진 찍으러 많이 온다고 했고. 빵 드셨어요? 네. 아주 자연스러워요. 좋아요. 우와, 사진 찍어주는 자세와 연출 전문가 못지 않은데요. 야, 기가 막히네요 진짜. 평소 사진을 좀 많이 찍어보셨어요? 일단 사진을 많이 찍으면 한 장은 건질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많아요. 지금 사진첩이. 알아서 움직이고 있으라고 하면 계속 찍어요. 그래서 저한테 아주 가만히 있으니까 움직이세요 라고 저한테. 남녀가 커플처럼 다정하게 사진을 찍어주는데요. 뭔가 사진 찍는 포스가 남달라 보이는 남녀의 모습입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우리 유럽 오스트리아에서 왔어요. 어쩐지 몸에 말씀인데 스웨 몸에 어디서 왔어요 쓰레기. 우리 유럽 오스트리아에서 왔어요. 사진을 좀 잘 찍고 잘 찍히시는 것 같은데 왜 요즘 사진 많이 찍어서 막 SNS에 올리고 하잖아요. 네. 이제 본인들만의 좀 사진을 잘 찍을 수 있는 노하우 있으면은 조금 하나씩만 좀 알려주시죠. 사람 리플렉션이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여기 옆에다가 the water, there's a pretty nice reflection, and because the underground is pretty dark, if you put someone on the side here, like where the wood is, it's gonna look pretty nice with the water, the reflections, and the mountains. 자막 다 나갔을 거예요. 우리 그러면 우리 여성분은 좀 사진 잘 찍히거나 잘 찍을 수 있는 꿀팁 있으면? 저는 최대한 밑에서 찍어요. 다리 길게. 다리 좀 크게 보이게. 키가 크신데 왜? 더 커 보이려고. 이게 그러니까 오스트리아에서 사진 찍히는 그 방법인 거죠? 그냥 세계적으로 거의 다 쓰는 것 같은데. 세계로 뻗어나가는 방송! 남녀가 서로 사진을 찍어주는 모습이 염전의 모습처럼 아름다워 보이네요. 역시 인생샷은 이 얼굴이 아니라 날씨와 장소가 가장 큰 몫을 차지하네요. 근데 여기 말고 또 다른 느낌을 주는 인생샷 장소가 있거든요. 가보시죠. 이번에는 시원한 바람과 잘 어울리는 바다가 있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인생샷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바다 앞에 서서 시계를 보고 있는 동아 씨인데요. 보고 기다리세요. 네, 마지막 촬영 때는 특별히 제가 어떤 분을 섭외를 했거든요. 굉장히 바쁘신 분인데 제가 특별히 부탁을 해서 섭외했습니다.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시계를 보며 초조하게 기다리는 동아 씨. 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기다리는 걸까요?
시간이 지나자 맑던 푸른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붉게 물들어가는데요. 감독님 왔어요. 제가 그 섭외한 그분이 왔어요.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기 노을씨요, 노을. 제가 섭외한 분, 노을. 동아 씨가 초대한 손님이 노을이었네요. 노을이 가기 전에 서둘러 인생샷을 찍는 동아 씨인데요. 노을 덕분인지 사진에 있는 사람이 달라 보일 정도로 정말 아름답습니다. 바쁜 노을씨를 섭외한 보람이 있네요. 진정한 인생샷 맛집은 노을이었습니다. 노을이 나타나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노을이 가기 전에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서둘러 찍습니다. 자, 부안에서는요, 사진을 막 찍어도 인생샷이 나옵니다.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사진을 남기죠. 여러분도 떠나세요! 인생샷 찍고 싶은데 어디로 갈지 고민이시라고요?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가을과 잘 어울리는 부안에서 동아 리포터처럼 명소를 찾아 나만의 인생샷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이 모름지기 인생샷 명소라고 하면은 막 찍어도 인생샷이 나오는 그런 곳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인생샷, 그 날씨와 장소가 파라이다라는 말 실감이 납니다. 그러니까요. 예. 정말 해외 명소 못지 않았잖아요. 정말 저도 오늘 소개해 주신 그 스팟들 잘 기억해뒀다가 인생 사진 꼭 한번 남겨보고 싶은데요. 네. 자, 이곳도 인생샷 명소로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오는 가을 황금 들녘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네. 가을 들판 참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은 벼 구루터기만 남아있지만 햇살 좋은 가을날 그 벼 수확 현장을 담아봤다고 합니다. 이 울산의 그 아름다운 그 지지 마을로 함께 떠나보시죠. 아니, 마음과 다르네요. 우리 쌀 사랑해야 되겠다. 왜? 내가 하는 일이 제일 행복한 거였어요. 원래 오늘은 울산의 숨은 보석 같은 마을 지지마을로 가을 여행을 떠났다. 가을이다. 얼른 오세요. 어머니, 같이 가요. 잘하나 못하나 잘 배우고 있나? 잘하네, 이장님. 어디가 이장님이세요? 여기. 네. 이장님, 안녕하세요. 일하고 계시네요. 지금 태풍 때문에 논이 다 이리 묻혀가지고 벼가 그냥 목만 남아있어요. 속상하시겠어요. 예? 다 어쩔 수 없는 하늘이 하는 일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하늘한테 한 말씀 하세요. 하늘한테. 하느님, 제발 농촌 좀 도와주십시오. 농촌 사람 진짜 불쌍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왔어요. 예. 근데 저 일을 진짜 잘 못하는데 그래도 도와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예, 옛날에 어른들이 말씀하시잖아요. 가을에는 저거 한 부지깽이도 일한다고. 그런 시점이니까 아가씨 오면 고맙지.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카메라 감독님도 계시고 PD님도 계시고. 이게 다 우리 밥상에 올라가는 쌀 아니에요, 쌀. 그렇죠. 이렇게 잡고. 발을 좀 멀리하고 다치기 때문에. 네, 발을 멀리하고. 날을 딱 하나 잡았어. 날 잡아서. 이렇게 낫을 딱 대서. 대고. 약간 대각선 위로. 대각선으로. 약간 딱 당겨. 힘을 줘봐, 딱 당겨. 네. 힘을. 가까이 잡으면 힘을 못 쓰니까, 예. 그걸 확 당겨. 아이씨. 들어가. 이렇게. 자, 여러 가지 한 개 잡고. 칼이 잘 안 드는 것 같아요. 이거 장비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아이씨. 아니, 마음과 다르네요. 우리 쌀 사랑해야 되겠다. 잡은 손을 당기면서 니트
우와, 대박! 보셨어요? 카메라 당겼어요? 못 당겼죠? 우와, 다시. 저 방금 깨달았어요. 잡고 당기면서 앞쪽으로 당기면서 우와! 너무 재밌다. 저 이제 자신감이 좀 붙었는데 이장님 우리 내기 한번 해보실래요? 누가 빨리 하나? 범상 지지 말배 풍년 기념맞이 벼베기 대회를 열겠습니다. 와! 자, 참가번호 1번 창코다. 누구시죠? 저는 범석 지지마을 이장을 맡고 있는 김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벼베기 몇 년째입니까? 저는 한 50년 했습니다. 자, 다음 홍코다 김어찌 이제 30분째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 벼베기 진짜 잘합니다. 지금부터 대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자, 어머니 시작해주세요. 시작! 경기 시작! 방법을 익히고 나니 자신감이 붙어 도전했던 이장님과의 대결. 이길 자신은 없었지만 나름 잘할 줄 알았는데 나에겐 너무 어려운 벼베기. 봐줄 줄 알았는데 우리의 이장님은 조금도 봐주질 않았다. 하나도 버거운 내 옆에서 이장님의 손은 보이지도 않네. 끝났다. 끝! 범상 풍년맞이 벼베기 대회 창코다! 이야, 50년의 내공이네요. 자, 그리고 홍코다 김언지 결과는 굉장히 미세합니다. 이거밖에 없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쌀 한 톨이 진짜 소중하다는 걸 몸소 일을 하고 나서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진짜 밖에 계시는 분 잘 모르지만 시골에 계시는 분들은 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나라기 살 다 죽고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농부 아저씨 감사합니다. 예, 잘 먹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벼 베는 거에서 끝난 게 아니었네요. 하고 집하고 집하고 분리를 해야 돼. 그래야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탁 잡고 딱 당기면 돼. 옛날에 다 이런 식으로 탈고 맞아요. 맞아. 세상에. 지금 이거 떨어지는 게 다 쌀 아니에요? 나락이지, 나락. 요거는 나락이라 그러고, 요건 이제 도정을 하면은 살이라고. 그럼 일단 나락. 쌀이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쳐 우리에게 오는지 처음 알게 되었다. 정말 이렇게. 어르신들 허리가 굽으시는 이유가 다 있었어요. 옛날에는 다 이렇게 힘들게 다 해가지고 알곡만 이제 요거를 타고. 이렇게요? 많이 되면 끝만. 다 해가지고 조금 그냥 이렇게 하면 다 끝만 이렇게 잘 돼가지고. 제가 작업해드릴게요. 아버님 얼른 일 보고 오세요. 저만 믿고. 네. 잠깐이었지만 쉴 틈 없었던 농사일. 이런 고강도 노동을 매일 해야 하는 이장님을 위해 남은 탈곡일을 자처했다. 쌀 한 톨도 놓치지 않으려고 온 신경을 집중했던 작업. 파이팅! 돌아가면서. 없어요. 깨끗. 깔끔하게 떨어지는 나락을 보면서 정말 뿌듯했다. 와. 노곤하구만. 농부들은 진짜 대단해. 내가 하는 일이 제일 행복한 거였어요. 편안한 거였어. 왜 노래 부르는지 알 것만 같아요. 허기야 디어차. 노래가 진짜 절로 나와. 절려. 허리야. 자, 일도 끝났으니까 참 먹어라, 새참 먹어라. 진짜요? 새참 좋죠, 새참. 엄마, 바지가 다 새참 좋죠.
있더라고요. 와! 돌린다, 돌린다! 우와! 렛츠고! 경운기 탄 게 어렸을 때 말고는 처음인데 진짜 재밌어요. 뭔가 터덜터덜 정겨운 느낌이에요, 정겨운 느낌.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서만 느낄 수 있는 정겨운 느낌. 우와! 딱 경치가 한눈에 유리에 가리지 않고 바로 보이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저기 보세요. 우와! 재밌다! 엄청 신나요! 달려! 달려! 추억 속 경운기를 타니까 꼭 7살 언지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었다. 마을 회관에 도착하니 어르신들께서 국수를 준비하고 계셨다. 보기엔 특별해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나에겐 최고의 국수 한 그릇이었다. 많이 드세요. 그냥 먹어도 맛있었겠지만 역시 힘든 노동 뒤에 먹어야 꿀맛인 듯. 정말 정신없이 흡입했던 것 같다. 이렇게 맛있는 국수는 처음이었다. 진짜 맛있어요. 이래서 일하고 먹어야 된다고요. 요즘처럼 찬바람이 부는 계절에 먹기 좋은 맛있는 국수. 뜨끈뜨끈 진한 육수가 피로를 싹 날려줬는데 여기가 마을회관인가 국수 맛집인가. 또 먹고 싶어진다. 이장님 배 많이 고파요. 원래 국수 좋아합니다. 원래. 함께 먹어서 더 맛있었던 식사. 지지마을에 살고 계시는 어머님들인 거죠? 예. 네. 그럼 보통 어느 정도로 사셨어요? 나는 22살 먹어와 나가 80이니까 어디 되노? 몇십 년 살았어? 60년. 저는 아버님은 여기 안 태고야 이거. 5대째! 대대로 살았으니까는 뭐 내가 60년 살았대. 이장님은 몇 대로 살았노인지 모른다. 와, 진짜요? 그러면 짧으면 한 30년, 길면 5대. 지지마을이 얼마나 좋길래. 보통 좋은 게 아니지. 공기 좋지, 산 좋지, 물 좋지, 인심 좋지. 뭐 나쁠 게 있노? 그래도 나쁠 거 없다. 여기는요 진짜 인물도 이라. 나는 가르치면 여서로 나는 사람 인물도 1등이라. 야. 진짜 인물도 1등이고 사람들이 또 오래 살고 물도 좋고 공기도 좋고 해놓고는 여기 사오려고 지금 사람들 절다이다 땅도 많이 사놓고 좋다고. 아이고 진짜요? 예, 여기 좋은 데 없다. 인물이 좋으면 어머님은 요 지지마을에도 몇 번째로 최고입니까? 아이고 내가 다 인물도 없다. 나는 인물도 없다. 그럼 이장님한테 지지마을은 어떤 마을이에요? 저는 진짜 참 우산에서 근교에서 하여튼 자연경관 이래 좋은 동네 별로 없어요. 혹시 누가 다 와가지고 지지마을보다도 더 좋은 곳이 있는데 혹시 옮기실 생각 없으십니까? 저는 못 옮기지요. 제가 여보로 산지가 보러 우리 이때부터 엄청 시골에 산 1억 천금을 드릴게요. 1억 천금을 드릴게요. 그거는 그럼 1억 천금 뭐라 하는 건 없지만은 준다 하면 조금만큼만 생각을 해보고. 백구 안녕. 나 이제 퇴근해.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어제 사과 일이나. 가을을 맞아 힐링하러 떠난 지지마을에서 벼도 베고 경운기도 탔다. 따뜻한 한 끼도 얻어먹었는데 배가 아닌 마음이 든든해졌다. 어머님, 아버님 정말 고마웠습니다. 언지의 전원일기 끝! 네, 뭐 1990년대 후반부터 농기계가 많이 보급됐지만 지지마을 같은 경우에는 다랑이 논들이 많이 있어서 아직까지 일일이 손으로
벼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이 고된 벼 농사 현장을 보면서요, 이 쌀 한 톨에는 온 우주가 들어있다라는 말이 떠올랐는데요. 우리 식탁 위에 올라오는 이 쌀밥에는 많은 분들의 노고가 들어있잖아요. 더욱더 감사한 마음으로 맛있게 먹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봅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현재 비는 대부분 소강 상태에 들었습니다. 이제는 먼지와 추위 대비를 해주셔야겠는데요. 낮 동안 황사와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충남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아지겠습니다. 그래도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먼지가 오래 머물지는 않겠고요. 한기가 내려오면서 오늘 대전의 낮 기온은 8도에 그치겠습니다. 여기에 눈 소식도 있습니다.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충남 북부는 1에서 3cm, 충남 서해안은 1cm 내외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저기압의 영향에서 벗어나 중국 북부에서 남동 지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흐리고 아침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부터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급격히 추워지겠는데요. 천안 7도, 세종과 대전 8도, 공주 8도로 아침 기온과 비슷하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당진 6도, 태안 7도, 보령 9도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물결이 4m 안팎으로 거세게 일겠고요.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전의 아침 기온이 1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기온은 목요일부터 다시 오를 걸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의 사진과 사연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어서와 대전의 이런 경험은 처음이지였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4670번님, 아직 다른 유명 관광지에 비하면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널리 소문내고 싶은 곳, 바로 대청호 공원입니다. 네. 저만치 바라보이는 대청호가 절경이라는 건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럼요. 이미 많이 널리 네. 소문났어요, 네. 여기. 예. 좋은 멋진 곳이죠. 예. 7658번님, 대전은 산과 강이 가까이 있어서 살기 좋은 곳이에요. 대전에 손님이 올 때마다 갑천으로 가서 시원하게 펼쳐진 길을 함께 걷고 옵니다. 함께 걷고 대화도 많이 나누고 좋죠. 좋은 시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예. 0007번님, 대전 관사촌입니다. 6.25 전쟁 때 이승만 대통령 피난 임시정부 거처였다고 하는데 역사가 숨쉬는 이곳, 현재는 태미오래라는 명칭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돼 가볼만 합니다. 여기 저도 한번 가봤거든요. 아, 그래요? 정말 운치 있어요. 저도 가봐야겠는데요. 그래, 한번 가보세요. 네. 예. 0587번님, 한밭수목원이 빠질 수 없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나무 심기에 성공한 곳이 대전이라는 사실. 멋도 환경도 생각하는 일석이조의 도시라는 점에 자부심을 느껴요. 네, 자부심 느끼기에 충분한 곳입니다. 그럼요. 예. 8099번님, 대전 국제 와인 축제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대전 와인 축제가 있다는 걸 방송을 통해 알았고 와인 축제에 가서 와인 먹으면서 공연도 보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와인 축제, 와인 한 잔 시음하면서 좋습니다. 예. 6693번님, 대전의 놀이공원 꿈돌이랜드가 사라지고 적적했었는데 친구들과 가도 재밌더라고요. 이번 주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갈 예정이에요. 예, 아이들이 참 좋아하겠습니다. 너무 재밌죠? 예. 네, 오늘 이렇게 또 가족 여러분이 많은 곳을 소개해 주셨는데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두 분께 행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문화 행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유럽을 품은 중국 도자기 전시가 22일까지 대전 성천문화원에서 이어집니다. 가족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이 23일과 24일 대전 평송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있습니다. 국제연극연구소 휴의 10번째 정기 공연 고린내가 30일까지 소극장 고도에서 계속됩니다. 공주시 충남교향악단 정기 연주회 노래의 날개 위에가
21일 저녁 7시 30분 공주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됩니다. 연극 빨간 피터의 고백이 23일 오후 4시 계룡문화예술의 전당 다목절 홀에서 열리고 뮤지컬 윤동주 달을 쏘다가 29일 오후 3시와 저녁 7시 30분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지역의 다채로운 문화행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대전 어디까지 가봤니에서는 늦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장태산으로 떠납니다. 장태산의 가을 풍경을 온몸으로 느끼고 푸짐한 쌈밥으로 든든하게 배를 채워봅니다. 내일 생방송 아침이 좋다도 놓치지 마세요. 네, 이 비가 그치고 나서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 떨어질 거라고 하는데 네. 한파특보도 지금 예상되고 있거든요. 모쪼록 옷차림 신경 쓰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같은 날씨에는 따뜻한 커피도 좋지만요. 우리 차를 더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 생강차, 대추차는 또 온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에도 좋고 감기 예방에도 좋다고 합니다. 이 따뜻한 우리 차와 함께 즐거운 오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날씨는 추워졌지만 마음만은 따뜻하게 오늘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